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자, 이 시간에는 7장 운동 에너지와 일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6장까지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면서 힘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요. 힘하고 가속도는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벡터적으로 더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 이 7장부터는 이제 스칼라를 이용해서, 벡터가 아닌 스칼라, 크기만 있는 스칼라를 이용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던 어떤 물체의 운동, 개의 운동을 이 에너지라고 하는 스칼라를 이용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분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일, 그리고 8장에서 더 이제 포괄적인 포텐셜 에너지하고 역학 에너지 가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데요. 에너지가 뭐냐 하는 건데, 에너지는 사실 좀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이게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는 지금 힘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또는 가속도다 그러면 저 물체가 빨라지고 있네, 느려지고 있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의를 잘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에너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좀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장 그게 포함할 수 있는 두리뭉실한 그런 표현은 뭐냐면, 개가 있고요. 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의 어떤 상태, 물리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태나 개가 가져야 되는 어떤 조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개의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관련된 스칼라량, 숫자다 하는 겁니다. 스칼라. 그래서 개가 있다 그러면, 개는 이제 사실 우리가 6장에서도 뉴턴 법칙을 적용할 때 외부 힘하고 내부 힘,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리적인 개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왔죠. 그죠? 그런 거랑 같은 건데, 그러한 개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느냐? 움직인다,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뭐 모양이다, 위치다, 아니면은 뭐 내부 구조가 어떻다 하는 그런 상태들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다양한 상태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걸맞는 스칼라, 에너지,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각 정의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 스칼라량이 사실 요 스칼라량이 그 어떤 절대값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숫자로 대표하자 하는 건데, 그 숫자를 뭐 꼭 10이다 아니면은 20이다 그런 식으로 숫자의 크기 자체를 연연해 가지고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개가 상태가 변했다 했을 때 그 상태가 변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에너지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변화를 표시하는 값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에너지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형태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 개가 있는데 개에 뭐 어떤 에너지가 있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개 안의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물체에서 다른 물체, 그러니까 개에서 다른 개, 다른 물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경우를 다 포함했을 때 에너지의 전체 합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는 우리가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만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에너지, 질량까지 포함된 그런 경우에 항상 일정하다. 우주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에서 할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인데, 그럼 이제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를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데, 이건 뭐냐? 뭐 단적으로 말하면 운동 상태죠. 개의 운동 상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숫자로 표시해 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운동 상태를 정의할 때 필연적으로 같이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일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물체가 가속도가 생겼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했다, 운동이 변한다 하는 건데, 그러한 그 변화를
일이라는 걸 정의해서 스칼라의 변화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일과 관련돼서 이런 운동 에너지가 정의가 되면은 일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 그죠? 일이라는 것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1대1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장에 에너지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 에너지를 다 설명하는 건 무리가 되고요. 일단 여러분이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가야 될 사항이 뭐냐? 걔의 상태하고 관련된 스칼라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부터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의 정의도 운동 상태를 표시하는 어떤 스칼라량을 정하자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냥 뭐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게 좋겠어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일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보고 그 일하고 연관돼서 상태의 변화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스칼라가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상태하고 관련된 에너지 스칼라량으로 정의가 된 건데 그 형태는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합시다. 보통 이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앞글자를 따서 K라고 쓰고요.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속도의 제곱, 속력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2분의 1이 나왔냐? 그거는 이제 일 운동 에너지 변화 관계에서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량. 그러니까 물체가 질량이 많을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기 때문에 질량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운동 상태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물리량은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인데 속도의 제곱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이 줄이라는 단위가 바로 에너지의 단위가 되고 그리고 일의 단위가 됩니다. 일과 에너지의 단위가 줄인데 1줄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SI 단위계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은 킬로그램도 나오고 미터도 나오고 그 세크도 나오는데 요거는 일의 정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암기를 하고요. 뭐 벌써 예제네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다 하는 건데 그 공식을 적용해 보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핵심은 그냥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mv 제곱을 계산해 봐라 하는 겁니다. 요 사진에 가는 건데 사진이 뭐냐면 1896년에 텍사스 와커에서 윌리엄 크러시라는 사람이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4km 길이의 철로 양 끝에 기관차를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기관차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정면 충돌하게 했네요. 최대 속력에서 정면 충돌하게 했는데 이제 이 충돌에 의해서 파편이 튄 거죠. 그래서 기차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구경꾼들이 많이 다쳤다. 사망자도 생겼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다는 정황 설명이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기관차의 무게가 각각 1.2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기관차들이 0.26의 가속도로 가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됐다고 하고 그랬을 때 기관차들이 충돌 직전에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은 요 무게에서부터 구하면 되고 요 속도 제곱, 충돌 직전의 속도 제곱을 찾아내면 되는데 문제에서 가속도가 주어졌죠. 근데 이제 그 전체 이동 거리가 6.4km의 이만한 철로에 가운데서 출발한 거지. 가운데서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같은 가속도로 같은 질량이 도착하니까 그래서 대칭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서 충돌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3.2km를 이동했을 때 요만한 가속도로 그때 속력을 알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 3.2km, 델타 X가 3.2km를 이동한 거고 충돌 직전의 속력이 얼마냐면 등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등가속도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V제곱을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V제곱이 2A의 델타 X가 되는 거고 V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C여서 그러니까 나머지 값 다 주어진 거니까 2에다가 가속도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변이 크기 해주면은 이건 이제 초속이 되고 시속으로 바꿔주면은 147, 시속 147km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속력으로는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거죠. 요즘이야 이제 이 정도는 많이 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기관차의 질량이 무게가 주어졌으니까 무게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mg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나눠서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 기관차가 두 대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요 기관차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K1, K2 이 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요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 에너지는 스칼라기 때문에 개의 어떤 전체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스칼라 그냥 더해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mv 제곱. 요거는 음의 값을 갖질 않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더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둘을 더해라. 근데 이 둘이 똑같으니까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분의 1 없어지고 m 대입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위에 구한 값들을 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2.03에 10의 8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폭탄 하나 터지는 정도의 굉장한 파괴력이었는데 그걸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구경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적용해 봤다 하는 겁니다.